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 민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복도 지났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일까요? 꺾일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나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못 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여름 휴가를 다들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네. 물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휴가 때들 가까이 혹은 멀리 여행을 가곤 하시죠.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무어는 여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멋있네요. 집에 와서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올 때 참 싫은데 집에 들어오는 날 참 싫더라고요. 네. 네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 여행을 보고 통해- 그렇죠. 예, 여기 와서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고 또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서정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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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선생님께 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길게 하셔도 되는데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동작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서정희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 안에서 저는 활동명은 여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여. 네, 여여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네. 올해 네. 작년 말에 이제 이 활동 시작하면서 지어주신 활동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예, 뜻을 예. 궁금하시죠? 예, 예. 네, 뜻이 한자 여여 맞습니까? 네, 네. 어떤 여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을 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되게 좋은 말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여여란 뜻이. 저도 그게 좋은 말인 줄. 전 처음에 예. 교수님이 여여라고 해서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여자가 두 개인데요. 그랬더니 무식하긴 이러면서 이거 좋은 말이라고 열애불 할 때 여자라면서 그래서 그 같이 왔다는 게 열애불이라고 전 들었고요. 저는 네. 이제 그 같이 세상에 성평등을 꿈꾼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여여라는 이름을 이야. 썼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네. 것도 주시고 갑자기 네. 난 뭐하고 살았나? 호가 뭐십니까? 무슨 호는 무슨 호예요? 민신태 PD님. 아닙니다. PD 민신태입니까? 그냥 야 너라고만 안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근데 이름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여여.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활동가에게도 어울리기는 거기도 하고 여여 정말 잘 지우. 근데 아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이제 활동가라는 이제 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인가요? 활동가라고 한다 그러면 부터 시작고 예. 활동가 제가 그래서 활동가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액티비스트라고 많이 하고요. 활동가라는 거는 이제 시민 단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자신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한 변화가 다들 각각 개인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생업을 좀 더 확장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행동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진 글쎄 꿈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네,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전에 있던 곳은 성폭력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였었는데 성평등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네,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저희가 활동가들이었고 저희 활동가들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반성폭력이요? 네, 반성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가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꿈꾸시는 게 좀 좋아졌나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좀 좋아지는 게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가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직업이자 삶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딱 직업이
생업이긴 하죠. 생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단절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삶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딱 끝이 되지 않는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죠. 어렵네요. 그럼 이런 것 같아요. 홍표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연기자가 그렇죠. 생업- 배우가 제 생업인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어떤 관객들의 어떤 호응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고 저 같은 이제 뭐 직업인이라든지 직장인은 보너스 내지는 뭐 은행에 꽂히는 이런 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제 동기 활력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네, 활동가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저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환경운동 쪽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이 지금 굉장히 나에게 이슈화 되고 있고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반성폭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네네.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은 그 여성 문제, 뭐 여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아니면 아동 폭력 문제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다 분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활동 기관에서 활동가로 또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활동가라는 영역은 정말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그 분이 활동하시는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어린 시절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게? 보통 시절이요? 네. 분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그동안 기성 교육에서 이제 자라난 분들이 네. 선택하는 것들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청소년들 중에도 이게 뜨거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 요즘 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동물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고. 반려견이죠. 같은 뜻 아닌가요? 진짜 욕할 뻔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요번에 그 뭐지 그 표창원 씨가 네. 그 반려동물 그 학대 금지법 그것도 제정을 하고 네. 발표하시면서 그런 운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거를 꿈꾸는 친구들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들 많이 트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골목을 지나가면 실외기가 다 골목을 향해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 한 내가 느끼는 거에 몇 배를 또 느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집안 시원하자고 지구를 덥게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글을 올리는 청소년의 블로그도 보곤 했었는데 이런 거에 뜨거운 친구들이 네. 이제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 뜨거움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길에 투신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투신까지. 투신까지. 투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신. 왜냐하면 투신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네요. 아닙니다. 여여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투신 아니고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라든지 환경 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솔직히 정말 이해 안 돼요. 내가 왜 이 길로 왔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꿔준 몇 번의 계기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제가 좀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그냥 회피하지 잘 못했던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약간 따져야 됐었고, 정의감이 많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용감했던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상층의 자녀로서 사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잘 그러니까 못 느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예민은 했어요. 그냥 예민한 문학 소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읽으면은 이 사람이 너무 다 안타깝다. 느껴졌구나. 그냥. 네. 책을 읽어도 막 다 느껴지는 그런 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진짜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을까라고 고민해보면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중2 때 이제 만리장성에 대한 글을 쓰라고 했었어요. 이제 사회 시간에 이제 그 중국사 시간이었나 동양사 시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만리장성에 대한 글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만리장성이 너무 위대하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만리장성이 너무 위대한데 이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건 위대한 건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만리장성 하면은 진시황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론 그가 계획은 했죠. 하지만 그 계획을 수행한 다른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고요. 그것이 사실 직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고,
저는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네? 현모양처 원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아니, 놀라십니까? 진짜. 너무 괜한 리액션을 했나요, 제가? 아니요 진짜 제 친구들 다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가 막 이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네. 고등학교 때 가사 시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사 시간에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네.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학생 손들어 보는데 저랑 제 친구 딱 2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엄마가 현모양처셨고 이 전업주부로서 너무 행복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도 전업주부가 되는 막 약간 이런 세뇌 교육 비슷한 걸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직업 중에 그러니까 행복한 여성의 삶이다라고 저는 되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확 틀어지죠. 20대에 가면서 그러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신 건가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계기는요. 계기는 전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님은 대학을 빨리 졸업을 하고 아무데나 취직을 하고 결혼해라. 현모양처. 네, 그렇죠.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학을 제가 이제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사학과를 간 이유가 수능 점수 때문이에요. 수능 점수에 맞는 걸 찾다 보니 아 다른 건 싫고 인문학이 좋은데 인문학 중에서는 사학과가 제일 난 거죠. 철학과는 조금 아 철학과는 너무 어려울 것 그치, 같고 그치. 그렇죠. 근데 사학과 그리고 내가 왜 사학과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는 구 선생님이 저 사학과 갔어요.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극을 좋아해요. 또 사극 전문가요. 또 사극 전문 배우. 아니 저는 사극이 너무 재밌는 저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 이렇게 수염 이렇게 계속 한 3개월 기르다가요. 2달 반 기르다가 촬영이 끝나가지고 오늘 면도를 깨끗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극이 정말 좋으셨어요? 네 저는 그때 그 진짜 태명시 나오는 사학과를 선택한 포인트가 사극이 좋아서 보통 연극영화과인가요 이거? 예, 근데 아니, 솔직히 정말 여자분들 중에 듣기 힘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극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학과를 멜목에 가셨다는. 좀 트렌디한 드라마들을 보통 그래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극을 좋아해서 사학과를 갔는데 사학과 갔더니 아 이거는 사극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유홍준 교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저자이신 유홍준 교수님이 유홍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완전 제가 홀딱 반하죠. 와 진짜 너무 수업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에서는 약간 좀 더 객관적인 사학적, 약간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술사에서는 그거 플러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거 보는 눈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였구나.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도 했고 그 유홍준 선생님이 하신 얘기 그 책 중에 보면은 인간학으로서의 미술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만 이야기했다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어떤 미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만 생각해 보면 쭉 다 연결해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원동이 됐었던 것 같고 대학원 가서 이제 그런 미술사를 하고 그래서 다들 저는 큐레이터가 될 걸 생각을 했어요. 원래 미술사를 하면 보통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전시회 같은 거 다니시면서. 예. 그쵸.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다들 박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 없어요. 지금 참 난데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 현모양처부터 사학과 갔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 큐레이터 없어요. 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 성폭력 아, 상담사로 오시게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활동가로. 네. 이게 진로 교육에 참 알맞은 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가 예, 예.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은 너무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정말 싫어하셨어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대학원에 거. 들어가는 현모양처가 거를.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아이를 이렇게 딱 그 어떤 정상성으로서의 딱 내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로 들어갈 거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학기 학비를 받고 제 돈을 넣어가지고 제가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나 입학했다 장학금 받았다. 저 너무 기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빠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학원 들어갔다고 쫓겨나신 분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희 아빠한테 이거 그게 오늘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네. 그 얼굴을 뵈야 되는데 이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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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에서 여튼 하여튼 뭐 그날은 쫓겨났죠. 나가라고 하시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간다고 나셨더라고요. 나가요 또. 아니 근데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우선 그래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 나가고 이제 막 배회하다 이제 밤늦게 다시 들어오고 막 울고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당장 2학기 학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학기는 냈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제 교수님께 얘기한 거죠. 선생님 제가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랬더니 그러면 조교 자리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원래 전액 조교 자리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미 찾고 제가 너무 늦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만나게 된 분이 권인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권인숙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야, 너 혹시 권인숙 교수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야, 넌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그 사람 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이라는 건 그때 알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만나면서 이제 저희 아빠는 그랬죠. 아, 나는 네가 대학원에 가면서 걱정되는 게 한두 개 아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TV 보시다가 이제 막 시위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가 저러고 있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의 예견은 굉장히 적중했고 이제 처음엔 저도 그럴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여성주의, 어떤 페미니스트에 대한 굉장히 약간 지금 생각하면 되게 혐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군인 가정에서 자랐고 남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남자는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대학교 가서 선배들이 군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남자가 군대를 안 가냐? 우리 아빠는 지금 30년째 다니고 있고 아니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을 맨날 보다가 선배들이 아, 나 이제 군대 간다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고 이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뭐 페미니스트나 이런 분들을 되게 그 남성의 그 열등감, 열등감을 너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야라고 하고 막 저는 진짜 솔직히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막 사람들한테 혹시 권인숙 선생님 페미니스트인 거예요? 막 물어보고 아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아니 그러시겠지 해서 아니 그건 어떤 거예요? 막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까봐 그러면서 여튼 반액 조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만나게 돼요. 그게 아마 제 인생을 정말 흔든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권희 선생님 조교를 하면서 이제 그 여성 문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주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성폭력 관련된 성폭력 여대생 두려움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혹시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때마침 제가 약간 좀 새로운 게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때 뭐 뜨거운 열정이나 그런 건 없으셨고 네 그냥 저는 사실 권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게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가 괜찮겠니라고 했을 때 그쵸 약간 아, 선생님이 하고 싶으시다면 선생님 불러주신다면 약간 이 마음으로 같이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정말 사명감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폭력 문제를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폭력 상담소 인턴을 하고 활동가 1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여성 문제 그다음에 성평등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제 삶의 어떤 이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가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에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마주하시면서 막 불타오르셨나요? 그때는 하시면서 바로 시작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 사명이라는 게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가? 그러니까 그 순간의 뜨거움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명으로 들어온 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여성 단체에서도 일했거든요. 그 전에도 청소년 활동한 게 여성 단체였었는데 제가 두 번째 일했던 여성 단체는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성 단체도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훨씬 더 진보적이었었고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폭력 당하면 솔직히 저는 정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폭력 사례들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아 이게 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폭력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저에게 조금씩 아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필요한 일이야라는 어떤 사명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영어 징크스가 있어요. 진짜 영어를 제가 진짜 수능을 다른 과목 다 잘 봤는데 진짜 영어를 죽 써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아니 진짜 대학원 때도 진짜 그랬어요. 이제 친구들이 너 어떻게 우리 학교 왔냐고 그래서 내가 언어 만점 받고 다른 거 점수 받아서 진짜 난 네가 잔디 깔고 들어온 줄 알았다. 영어 점수를 보고서는 듣는 학생들 영어 못해도 그죠? 네, 갈수 다른 점수로 저는 네, 이제 평균이 그렇죠. 맞아서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정말 못해서 대학원 때도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다시 듣고 그래서 진짜 이 영어가 극복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호주로 가는 그러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중에 대학원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원래는 사실은 박사학비를 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님이 전혀 지원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진짜 뭐 2개, 3개 일을 하면서 사실 학교를 다녔거든요. 공부하면서 선생님 2분 모시고 그 다음에 뭐 과외도 하고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과외도 모여야 돼서 진짜 저는 지하철에서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었죠. 진짜 500원짜리 빵 사가지고 그거 먹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서 과외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과제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죠. 아,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아니면 왜냐면 학비가 진짜 너무 비싸. 이건 문제야. 학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 학비 벌기 위해서 활동가가 했어요. 되기에 지금 학비 얘기를 좀 깨알같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네. 이제 그래서 박사를 다들 이제 교수님도 박사 해야지라고 했고 저도 박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석사 끝나고 나선. 근데 학비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공부도 못 하고 돈도 버느라 맨날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되고 이게 너무 싫어서 내가 학비를 벌고 나서 공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고 영어도 좀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호주 워킹을 가서 2년을 살게 되면서 그게 영어 또 징크스도 해결하시고. 네. 영어 징크스. 그래서 아 이제 2년 살면 영어가 해결이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 동생은 지금 5년째 살고 있지만 아직도 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저의 DNA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DNA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드라마 보거든요. 계속. 그 호주에서 호주 사극 사극 보셨나요? 호주 사학이 너무 재미없어요. 저는 거기 네. 거 너무 재미없고 저는 이제 호주 가서 미국 미드를 봤죠. 아, 근데 왜냐면 호주도 미드를 굉장히 많이 네.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나 어학연수 가서 재밌었던 게 제 지인도 네. 미국으로 공부하면서 야 공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방에서 카세트 테이프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호주까지 가세요? 아 그럼요. 음. 그 친구 미국 이야기입니다. 거기 아, 왜 갔어? 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트로에 여행 얘기했는데 여행을 어떻게 많이 다니셨는지요? 네, 여행은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학기 중에 못 하고 학기 중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비싼 학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네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 요 선생님 2분을 모셨다니까. 요 제가 반액 조교도 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도 모시고 그 보통 프로젝트도 그러면 하고. 일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 도움 안 되는 조교잖아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 예쁨을 많이 받은 조교였거든요. 정말 일을 잘했어요. 아니 진짜 저는 일을 잘했어요. 선생님들에게 진짜. 아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선생님 제가 이때는 여행을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갔다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좋은 선생님. 아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행을 그럼 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어디 가셨습니까? 대학원일 때는 제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봉사활동을 한 달 좀 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나푸르나에 가서 그 ABC까지 베이스 캠프까지 4,100m거든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 학기 때는 제가 논문을 이응노라는 작가로 썼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작품이 있는 파리에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면서 이제 간 김에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로마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경유하는 데가 태국이어가지고 태국에 가서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요. 예. 혼자 가셨나요? 4천만 미터 하면 네. 뭐 연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생에서 약간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힘든 시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굉장히 배신을 당했던 시기여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해야 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언가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캘커타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 걸 약간 좀 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내가 이 산에 한번 올라보리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을지도 몰라 한번 죽든 말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포터 그러니까 이 짐을 실어주는 분이랑 가이드 이렇게 같이 가는데 네네. 저는 그냥 혼자 갔어요. 가이드 없이요? 네. 안나푸르나를? 네.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롯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마다 이 산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머무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오고 나서도 2달 후인가 어쩌면 실족사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땐 제가 한 번씩 정말 이렇게 똘끼가 한 번씩 확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일반적이진 않으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젊음에 혈기가 왕성하고 안나푸르나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죠. 힘들었다와 신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뵙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안나푸르나에서 오히려 신을 만났죠. 근데 종교는 버렸어요. 아, 네네네네.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 네. 알지요. 또. 네, 아니,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안나푸르나에서 정말 죽을 뻔한 걸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산증이 제가 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게 고산증이 아니라 감기인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고산증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주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잠자다 기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제 3,000m 넘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지금 너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따 가라고 하셨어요. 그 산장 주인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여기 3,000m 밑에 있으면 3,000m 위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나 내려가겠다. 그렇게 또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길을 잃어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혼자 가셨다 했잖아요. 그쵸? 혼자 가서 길을 잃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계곡을 건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곡에 빠져요. 계곡에 빠져 홀딱 쳤고 근데 그게 또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난 죽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산에 올랐는데 정말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막 뭐 영어고 뭐가 하나도 없이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폭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목소리가 득음하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막 소리 지르는데 진짜 귀가 아프게 물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아, 그때 명창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여튼 막 그래가지고 막 낭떠러지 있잖아요. 2m 정도 낭떠러지를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줄기를 타고 막 내려오고서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패닉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사람 발자국을 겨우 발견을 해요. 그래서 길을 찾죠. 그게 1시간이 걸린 2시간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는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았구나. 근데 그때 제가 막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딱 길을 찾았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제가 그 전에 그 깔리가트라는 곳, 그러니까 마다우스가 처음으로 세운 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서 이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두 분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리가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할머니가 저한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곳을 떠날 때. 근데 제가 딱 그 길을 찾았을 때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나를 오늘 살렸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다 살려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 대한 기도를 해주신 게 나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뭐 하는 많은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도 많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진짜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내가 나누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위안을 얻고 함께하는 이런 게 나에게도 그러니까 약간 카르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을 쌓으면 그 업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신을 만났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서는 뭐 말씀하신 사람을 더 향하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걸 다 선택을 하시게 됐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알았던 한 소녀가 막 그 성장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 듣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습니다. 드라마 같기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활동가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활동가로서 하고 지금 뭐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꿈을 현실 가능한 꿈을 꾸고 계신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람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직업으로서의 활동가로서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제가 한국 성폰 상담소에서 있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인턴 10개월을 하고 이제 활동가로는 1년을 있었는데 변화라는 게 정말 너무 느리잖아요. 좌절감이 진짜 한 번씩 정말 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진짜 들려오는 이 사례들 보면은 이게 정말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런 사례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정말 너무 지치거든요. 힘들죠. 이렇게 막.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의 어려움이 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상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사실 진짜 거의 안 해봤지만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받으면 진짜 이제 막 내 이 전화 끊고 혹시 이분이 자살하시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목소리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전화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활동가가 항상 느끼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게 되고 있는가라는 어떤 한 번씩 좌절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활동가들의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 네.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언제? 가장 보람찬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했던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제가 동아리를 하는 한 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젠더와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교육이 없었다. 그래서 젠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 이렇게 흔들림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약간 저희 센터장님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이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약간 금을 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금을 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런 피드백을 준 거죠.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걸 생각해보게 됐다.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새로웠다. 재미있었다라는 걸 들으면 오늘 이 교육이 그래도 한 아이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보람차기도 하고 청소년 활동을 다른 단체에서 했을 때는 아이들의 변화가 정말 보여요. 그러니까 성장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오래 걸려요.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을 하신지. 네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데 진짜 3개월로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3개월에 이제 얘가 드디어 나와 말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이제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게 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변화를 한다는 믿음이 네. 없다면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 성평등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성차별에 대한 걸 적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네네. 듣기 싫은 말이 뭐였는지 적어보라고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리 오므리고 앉아라. 뭐 이런 거라든지 여자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라던가 그만 좀 먹어라 살찐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들어요. 네. 남자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니? 라고 듣거나요. 아니면 여자애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 맨날 울어 라고 한다면 남자애들은 남자 새끼가 왜 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성역할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있고, 아이들이 사실 알아요. 남자애들이 우는 것도 알고,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와서 여자애들 맨날 울어. 이거 보면은 기분 어떠냐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왜요? 남자애들은 엄청 울어요. 맨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여자애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또 우는 남자에게는 남자가 왜 우냐는 얘기를 듣죠. 남자들도 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지, 여자가 뭐지, 그런 게 좀 어린 없었으면 나이에는 좋겠어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계속 엄청난 변화와 어떤 네. 많은 일을 겪어서 그렇게 겪으면서 지금 제가 이제 뵈면서 방송하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한 27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라는 영화 봤거든요. 혹시 우리 학교라는 영화 아세요? 우리 학교. 예.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좋은 그 영화를 보고선 이 학생들이 정말 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나는 정말 학교가 가고 싶어서 갔나? 아니면은 내 역할이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애들이 학교에 너무 오고 싶어서 빨리 학교 가야 돼라고 해서 달려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세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언젠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을 녹음하면서 저희가 이제 드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움을 알고 되게 민감했고 예민했던 한 소녀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좌충우로 다 하도록 막 방랑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나푸르도나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그러니까 아유, 이 참. 소녀가 지금 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을 못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인생을 녹이면서 활동하는 삶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밝은 목소리 안에서 그 뜨거움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서정희 선생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 그리고 그 자제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와 더 소통도 잘 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홍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그게 또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단어 네. 그냥 하나의 문장이었잖아요. 예, 남자가 우리 어릴 때는 이씨가 뭐 뭐 남자 그러니까 새끼가 뭐 그렇죠. 여자애가 그래, 막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는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인식의 없었는데, 변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많은 변화를 시작했으면 그리고 또 좋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호주에는 사극이 재미없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사극은 한국 사극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몇 주 동안 방송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지난주 방송 중에 이제 홍표님이 방송 안 하시는 이유를 잠깐 했죠. 아 말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영화에서 들었습니다. 네. 콜이 있어서 예, 가라. 오랜만에 네. 방송보다 영화다. 우리 서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극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왕을 참아라라고 네. 성종 시대 때 어우동 얘기인데 음.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책을 나온 걸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지로 레시피 민신태 이몽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